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7일 제헌절 새벽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인터넷판을 검색을 했더니 흥미로운 비디오 추적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How North Korea's leader gets his luxury cars. 어떻게 김정은이 벤츠 그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이 금지 품목, 사치품이죠. 사치품으로 분류돼 가지고 대북 수출이 금지된 이 차량을 타고 다닐 수가 있느냐 해서 김정은이가 타던 벤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추적을 했는데 여기에 부산항이 환적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아주 정밀하게 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의 이 벤츠는 지난 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제재 위반 사례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실었어요. 우리 정부는 이 초안이 작성될 때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한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재위는 이 보고서에서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차량 등을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재 위반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를 타고 카프레이드 하는 사진과 함께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운행된 사진 2장을 또 나란히 붙였습니다. 제재위는 이 사진들에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들의 모습이란 설명까지 달았어요.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는데 우리 청와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이다. 제재 위반 품목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실린 이 뉴욕타임스의 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하니까 언론기관까지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꼭 무슨 수사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 North Korea's leader gets his luxury cars. 그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 한 5분짜리인데 전문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다. 그는 북한을 이끌면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관심을 받는 독재자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메르세데스 벤츠다. 메르세데스와 롤스로이스 그리고 더욱 많은 메르세데스 말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어떻게 국제사회의 대북 사치품 제재 대상인 방탄 차량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하여 우리 뉴욕타임스는 비영리 기관인 국방문제연구센터와 협력했다. 이 기관은 해운 회사들의 정보와 위성사진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곳이다. 우리는 2대의 방탄 성능이 탑재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 이들 차량은 적어도 $500,000씩 나가는 사치품이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잘 팔리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들이 운반된 항구들을 조사했는데 운반 과정에서 이 관련자들은 숨기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사업가가 소유한 유령선이 사용되었고 이 사업가의 회사 역시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보도는 북한이 어떻게 제재를 위반하고 더욱 위험한 제품을 북한으로 조달하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벤처 2대의 운반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이 차량은 2018년 6월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을 떠났다. 첫 과정은 일반적인 해운 운송 과정과 비슷하게 보이며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2대 벤처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렸고 이후 국제 해운 운송 루트를 밟게 된다. 41일간의 항해가 끝난 뒤 중국의 대련으로 옮겨졌다. 이후 일본의 오사카로 옮겨진 뒤 한국의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자, 부산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우리의 탐사 핵심에 있는 러시아 소유의 선박이 등장한다. 이제 밀수선이 부산항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선박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벤츠가 실린 컨테이너를 싣고 항해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선박은 희한하게도 송수신기를 껐다.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죠. 18일 후 이 배는 다시 한 번 나타나는데 이때 벤처 차량들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렸다는 이야기죠. 이 유령선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배가 정상적인 해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배는 우선 상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북한과 관련이 있었다. 이 배는 벤처 차량을 실은 후 배 이름을 BM5505로 바꾼다. 이는 도영해운이라는 회사로서 마샬 제도에 있는 유령회사 소유이다. 도영해운은 러시아 소유인데 사람들은 이를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배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토고의 깃발을 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뭐가 복잡합니다. 이 회사의 안전 담당관은 홍콩에 위치해 있다. 많이 복잡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전달하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혼란을 주는 방법을 통하여 제재 위반 회피 전략을 짜는 것이다. 우리의 추적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중국에 들어간 다음 다시 한번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배는 벤처 차량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몇 주 뒤 한국에 내리게 된 것이다. 부산항에 내리게 된 것이죠. 벤처를 실은 컨테이너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선 이 선박이 송수신기를 끈 상태로 정박지로 향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배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있었다. 우리는 이 배가 이 인근에 차량을 내리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러시아 사람이 유령선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그 이름은 다니엘 카차추크이다. 그는 뉴욕타임스 취재진에 자신이 벤처 차량을 구입해서 판매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 차량들이 사라진 지 4개월이 지나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 유령선이 동원되어 북한과 불법으로 석탄과 석유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배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들락날락하면서 한국과 들락날락하면서 석탄, 석유 거래도 하고 벤처, 사치품도 북한에 들여놓는다 이거죠. 세 번째 이유로 우리는 북한의 수송기들을 추적했다. 이 수송기들은 2018년 10월 7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례적인 운항을 했다.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정확한 시기였다. 이 수송기들은 김정은의 럭셔리 차량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그 비행기들이고 이를 직접 북한으로 날아설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한 마지막 증거는 2019년 1월에 나왔다. 북한 방송을 통해 이 차량들이 그러니까 밀수위반 차량들이 평양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아시아로 향하는 운반 과정, 즉 부산에서 있었던 유령선과 북한의 수송기 등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북한은 이와 같은 비슷한 방법을 통해 무기 개발 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들도 들여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납니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야욕을 멈추도록 하는데 우리들의 제재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의문을 딱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게 로테르담
그 다음에 중국의 대련, 그 다음에 오사카, 그 다음에 부산항에 딱 도착하니까 부산항에 그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서 러시아의 이 밀수 전문인 유령선, 정체불명이라기보다는 국적이나 선주를 막 혼란시켜가지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그 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배가 나타나가지고 벤츠가 실려있는 컨테이너를 옮겨 싣고 환적을 하고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항해할 때 송수신기를 끄고 갔다는 겁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 추적장.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무렵 북한에서 수송기가 도착을 했다는 거죠. 이 수송기는 과거에도 김정은의 자동차 등을 이렇게 운반하는 수송기였다. 그럼 이 벤츠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뉴욕타임즈가 북한 영상을 살펴보니까 북한 시내를 달리는 그 차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끈질긴 이 영상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부산항이 등장하느냐? 부산항에서 왜 김정은의 벤츠를 환적을 하느냐? 이게 좀 수상합니다. 그럼 부산항은 이런 경비라든지 보안이 허술한 거 아니냐? 이게 최근에 보면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제유가 한국산이 많아요. 한국산 정제유를 한국 항구에서 한국 배가 싣고 그 다음에 옮겨 싣고 해가지고 북한 배로 옮겨진다는 정황이 입체적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초계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관련국들한테 한국을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한나라 자유한국당의 유희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밀수입 환적과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핵심 관련자들을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뉴욕타임스의 이런 추적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벤츠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독재자가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거기서 착취한 돈을 가지고 한 대가 50만 달러가 넘는 방탄 차량을 사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오면은 그 차량에 동승해가지고 파레이드를 하는 끔찍한 독재자의 쇼의 하나의 장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왜 부산항이 등장하느냐 하는 의문 제기 옳시다. 감사합니다.